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두루뭉술한 부분도 있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원고 없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뭐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의 모습도 보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간 부분이 이제 더 눈에 띈 뭐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윤 대통령 크게 바꿔서 크게 얻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저와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저의 불찰이고 부득의 소치이며 아내의 처신은 무조건 잘못이라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 쇄신을 거듭하겠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한 전향적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견에 대한 여론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두루뭉술 넘어갔고 각종 의혹도 대부분 부인했다. 김 여사의 국정개입 논란은 침소봉대하고 악마화한 것이 있다고 했고 특검은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는 숙였지만 모든 의혹은 다 부인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도 김 여사 문제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적잖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각종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 2시간 20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답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약속한 대로 앞으로 실제 변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과하고 약속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가 문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 여사 문제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국정 개입 논란이 다시 벌어지면 모두 허사가 된다. 윤 대통령도 부적절한 휴대폰 통화로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쇄신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는 여권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주변 인사들조차 난맥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금 여권에서도 김 여사 라인 정리와 쇄신 개각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의 실세들로 불리는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은 모두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것이다. 이번만은 쇄신 개각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선공 후사로 풀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면 그 끝은 공멸뿐이다. 윤 대통령은 곧 임기 반환점을 돈다. 크게 얻으려면 크게 바뀌어야 한다. 임기 후반기를 맞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한다. 트럼프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경기 침체 등 시급한 경제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저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 제일 온당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볼까요?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난다. 진솔한 사과보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부각됐다. 첫 공식 사과는 평가할 만하다. 대국민 소통을 늘려야 한다.
대목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나 대통령실 및 내각의 인적 쇄신을 예산안 마련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유로 뒤로 넘긴 것 또한 안타깝다. 과연 무엇이 국정 쇄신과 민심 수습의 최우선 순위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또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육성 녹음이 공개된 마당에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어리둥절한 해명이었다. 몹시 아쉬운 회견이었지만 평가할 대목도 있다.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여 사과는 했다. 주제에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질문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쳐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회견이든 간담회든 자주 국민과 소통의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각계의 원로를 폭넓게 만나서 현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쓴소리를 경청하고 이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 네, 아무튼 핵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구설이었는데 대통령 인식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라고 중앙일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꿔야 했는데 라고 말한다든지 순진한 면도 있어서 라고 한다든지 변명에 가까운 곁가지 이야기들만 이어갔다. 오히려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즘 참모들 야단을 많이 친다는데 좀 부드럽게 해 라고 하는 걸 국정 관여를 할 수 없다. 국정 잘하길 바라고 하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등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보다는 아내만 감싸고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표현들이 더 부각됐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기자회견장에 가서 사과 제대로 하라고 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국정농단은 아니겠죠. 나를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악마화했다는 말 또한 매우 적절치 못했다. 국민은 행간에서 대통령은 미안해하기보다 억울해하고 있구나. 혹시 사과도 아내의 허가를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어찌됐든 사과, 유교사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 고개 숙이며 시작은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그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시종 김건희 여사를 감쌌다. 숱한 의혹들에 대해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많이 악마화한 것이라고 했고, 김 여사의 역할을 두고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욕 안 먹고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의 청와대 야당 역할에 빗대기도 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꼬집었습니다. 어찌됐든 사과, 유교사도 어리둥절하게 했던 140분 회견이다. 네,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좀 날카롭게 지적을 했고, 조선일보는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중동 새신문의 사설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